자, 일일 모의고사 오늘 문제, 오늘 진도하고 꼭 관련 없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진도만 너무 많이 하면 또 지겨우니까. 1번은 아까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할 수 있느냐 하면 1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2번 정부 출연 연구기관, 3번이 답입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 3번입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회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 X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이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3개월이나 3월이나 같은 뜻이에요. 법조문에 뭐 어떨 때는 3월, 어떤 때는 3개월 뭐 이렇게 해놨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3개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년입니다.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안 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거짓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여기는 개업공개사라고 했으니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짓 정보 공개하면 그건 거짓 공개하면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이런 데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손님들이, 의뢰인들이 또는 개업공개사가 올려도 마찬가지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직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망에 허위 매물 올리면 업무정지입니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업무정지가 더 크다고 했죠?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환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직방, 네이버 부동산, 한방, 그 스마트폰 어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닥터아파트, 뭐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뭐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조인스랜드 이런 것 여러 개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 그런 데다가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망의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1번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2번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쌍방. 교부는 쌍방.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4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보수 안 받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매도인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11억 받아먹고 매도인한테 1억 받고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안 받고 매수인한테 사기치면 안 된다고요. 못 쓰는 땅을 갖다가 이거 뭐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좋은 땅 이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죠. 뭐 예를 들면 골프장 지으려고 하는데 골프장 지을 건데 땅 소개해달라 했는데 골프장 인허가 안 나는 땅 소개시켜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거 설명해야 되죠. 답 5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 일조량, 소음, 진동 해야 되죠. 일조량, 소음, 진동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4가지 서식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만. 5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옳은 것은 했네요. 교육공개사의 의무에 대해서 기억,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네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사본도 교부도 해야 됩니다. 설명 언제 해요? 이거는 중개 완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쌍방에게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답 2번인데요. 이런 문제가 4번과 같은 문제가 작년에 16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 이런 패턴이 최근에 출제 트렌드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박스형 문제 기억미연 해가지고 이런 문제 연습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도 최근 들어서 새로 출제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런 거. 자, 빠르게 표시한 것인데 기억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X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사무소 옮기는 게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 이사 가니까 사무소도 옮기는 거잖아요. 이사 가서 주민 전입신고 전출신고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전 전에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1.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은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18번 맨 밑에 보면 18번 프린터 펴보세요. 18번 맨 밑에 보면은 송부해야 되는 서류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송부 서류 보면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밑줄 치세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고 있다면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든가 그 지금 업무정지 처분할 건데 옮겨버렸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하죠. 옛날에 위반했던 거 다 송부해 준다고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어요? 밖으로 옮겼어요? 왜? 밖으로 옮겼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래 관할구역 밖으로 갔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에서 광주시로 옮겼으면 이천시장한테 받은 거 반납하고 광주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5번에 6번 휴업 폐업
지금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오늘 내드린 게 이게 출제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출제 수준. 제가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보면 무조건 최소한 70%는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 내라 이걸 강조한대요. 어렵게 내면 70%, 쉽게 내면 80%를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에서 내라고요. 물론 5개 지문 똑같이는 절대 안 나온대요. 작년에 나왔던 거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은 지문 절대 안 나와요. 그 짜집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나왔던 지문 섞어가지고 그냥 낸다고요. 특히 어려운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라고요. 뭐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예를 들면 학개론 같은 거 사람에 따라서는 계산하는 문제 전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건 기출문제 위주로 보면 되고 안 그러면 아예 계산 문제 포기해도 돼요. 6문제에서 최대 10문제 정도까지 계산 문제 나오는데 그냥 하나로 다 찍으면 된다고. 나중에 다 풀어놓고 찍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푸른 게 다 맞다고 본다면 1, 2, 3, 4, 5 5개 지문이 있으면 이게 출제위원들한테는 각각 8문제씩 똑같이 출제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8문제씩 하면 5, 8, 40문제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무조건 8문제씩이에요. 작년 거 기출문제 다 분석해 보면. 다만 틀린 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세법, 공시세법은 조금 한 문제 차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시세법은 등기법, 지적법, 세법 3과목이잖아요. 3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딱 못 맞춰요. 그러면 이게 하나 9문제 나왔으면 나머지 7문제 이렇게 되지 터무니없이 차이는 안 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똑같아요. 무조건 8문제씩 1, 2, 3, 4, 8문제. 그럼 학개론 다 풀었는데 보니까 1번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8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디다 다 찍어야 돼? 지금 계산 문제 전부 1번에 다 찍어버려야 되겠죠? 나를 믿어야 돼. 내가 한 게 다 맞다고 전제하에서 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그 뭐 불신하면 자살해야지. 자결해야 돼. 자진하라. 옛날 왕들은 제가 요즘 벌거벗은 한국사 글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저번에 사도세자 한 거 보고 사도세자 묘에 가봤어. 저 화성에 있는데 그 해경궁 홍씨하고 같이 합장돼 있더라고요. 단분 형태로 봉부는 하나인데 그 안에 두 명 합장돼 있는데 올라가지도 못해요. 묘 가까이는 좀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해경궁 홍씨라고 한중록 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한중록 쓴 사람이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 부인이에요. 그 옆에 아들 정조묘도 있어요. 정조도 합장이더라고요. 쌍문 형태로. 세종대왕 묘도 지금 저기 2개 있잖아요. 묘 2개 있는 거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6번 할 차례죠. 네, 6번 기출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휴업, 폐업 틀린 것은 했는데 징집,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경우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6월 초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라는 표현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3번 우리 3번은 51번 프린트 51번에 28번에 있습니다. 51번에 28번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돼.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반납해야 돼.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전자문서 할 수 있다 X입니다. 4번 휴업기간 변경신고자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프린터 27, 28, 29, 30 모두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51번에 27, 28, 29, 30 있다고요? 전부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6번에 5번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예, 3개월 초과입니다.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에 3번이고요. 7번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 여기 있는 10문제는 다 아직까지 10문제 중에 시험에 안 나왔던 건 1번이에요. 1번. 1번은 최근에 신설됐잖아요. 그 모니터링 절차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지금 나왔던 부분입니다. 1번 빼고는. 7번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결격사유는 개업하거나 취직 못하는 결격사유죠. 시험 못 보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답 1번입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받아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단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다. 우리 프린트 31번에 있습니다. 31번.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4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음부터 결격사유 아닙니다. 7번에 1번이고요. 8번 인장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X,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입니다. 법인 인장.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사장 개인 도장이 아닙니다. 법인 인장이어야 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요. 3번은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번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도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9번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이것도 어찌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이죠. 집행유예 기간은 결격사유니까 안 되고요. 2번 시험 부정행위하면 시험만 5년 동안 못 봐요. 무효처분일로부터. 부정행위해도 보조원 취직할 수 있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이나 형사처벌 받았다는 규정이 없으면 가능해요. 부정행위해도. 부정행위해도 시험만 5년간 못 본다고요? 무효처분일로부터. 2번입니다. 부정행위해도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주어진 지문만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행위하면 이걸 꼭 처벌하려고 하면 옛날에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 업무방해죄로 구속됐었어요. 신정아 교수 남친이 누구였습니까? 변 선생이 있어요. 변 씨. 그분이 이번에 지금 대통령,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더라고요. 신정아 교수 전 남친. 그분이 경제에 대해서는 잘 아나 봐요. 자, 그래서 답 2번이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300만 원 이상이죠. 500만 원 받아도 결격사유 맞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잡수셔야지 혼인해도 안 되고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중개업소에 근무 못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10번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 프린터는 지금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기업 1번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2번 다가구 주택의 임대관리 가능하고요. 3번 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창업상담이 아니라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린트 24번 있죠. 답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프린트 24번에 있고요. 4번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되죠. 도배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는 됩니다. 5번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 5번은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공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10번에 답 3번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휴가 아니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